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2막 생애 설계를 함께 할 김임순입니다. 오랫동안 광운대학교 교수로 역임했고요. 정년 퇴임 이후에 입학사정관 역임,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공기관 전문 면접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원에서도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인생 2막 디자인이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 지원이나 생애 전환 코칭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학 박사이고요. 대학 교수 정년 이후에 성공적인 인생 2막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N개의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는 환경공학과 교수로서 환경과 건강 분야만 계속했다고 한다면 인생 2막에서는 제가 갖지 않았던 또 새롭게 투입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면서 미래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대학원 강의뿐만이 아니라요. 생애설계 강의라든가 창직 강의를 하고 있고요. 유튜버도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 면접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고요. 평가와 심의,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라든가 날씨 경영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코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전반전보다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후반전을 맞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이 강의를 열게 된 목표는 5060 세대의 고민인 돈과 건강과 행복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보여드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생애설계 강의를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환경공학과 교수였고 환경대학원 주임교수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 정년 퇴임을 앞두고 생애설계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대학에서는 대학생 진로 코칭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 코칭 이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생애설계 코칭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설계 강의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생애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대학에서는 환경 관련 과목을 했기 때문에요. 저서 중에는 환경 영향평가, 새로운 환경과 생태, 기후변화와 환경 이런 것들을 단독 저서나 공저로 냈었고요. 대학 교재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저자 직강이라고 하는 것이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1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미 마감이 된다 라고 제자들이 놀렸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 후반전에도 새로운 저만의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단독 저서는 내지 못했고요. 인생 2막 저서로는 미래에게 묻고 삶으로 답하다. 신중년, 엔잡러가 경쟁력이다. 인생 2막 멘토들 이런 책들을 만들고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에서는 생애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비전 만들기를 중심으로 해서 1인 기업 창직 설계하기까지 다양한 부분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싶은 분, 그리고 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생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성공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원하시는 분, 여태까지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분, 그리고 디지털로 창직하고 싶은 분,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강의 주제는 크게 7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인생 산모작 시대에서 새로운 생애 설계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지금 생애 설계는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 개 한 개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코칭의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일 만들기 창직인데요. 이것은 트리 구조 마인드맵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로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현역을 꿈꾼다고 하는데 디지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습관이 건강 나이를 좌우한다 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건학 박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을 가르치면서 환경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라돈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건강에 많은 유해성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성공적인 노화를 할 것인가. 생로병사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으로 건강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워라밸로 즐겁게 사는 방법인데요.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워라밸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여가와 취미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행복해지는 U자 곡선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의 정상을 타고 내려오는 거라고 배워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U자, 새로운 U자에서 다시 상승곡선을 타는 것,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나이 순이 맞나요? 네,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 산모작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인생 1모작은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모두 우리에게 주어졌던 상황은 그렇습니다. 첫 취업부터 주된 일자리를 우리는 1모작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처음 갖게 되는 직업은 어떤 형태였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이거나 차선인 그런 선택을 해서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인생 2모작은 제2, 제3의 일거리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대학원 강의도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원 강의가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도 공부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 2모작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모작은 사회공헌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받아서 제가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회를 위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생애 설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변화의 이해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미래로 가는 이 변화는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생애 설계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한다면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치 설정입니다. 인생 1모작과 달리 2모작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 내가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정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재능 탐색인데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는데 제가 공부한 코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애 설계가 완성되겠죠. 지금 현재와 미래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가 40%가 넘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혼, 결혼하지 않거나 이혼하거나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추세는 계속 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환경의 변화입니다. 조기 퇴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에서 이제 40대만 돼도 전직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금융 환경의 변화입니다. 저희의 어르신들 세대는 열심히 일을 했고 퇴직금을 받으면 그 퇴직금으로 여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 이유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설사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그 인생 후반전을 살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여성의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경제력을 갖게 됐다는 것도 중요한 사회 변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저출산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경우 특히 인구 감소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 디자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애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4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경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대출이라든가 하는 부채는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연금 소득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신적인 부분인데요. 부부 사이의 관계, 가족, 친구 사이의 관계, 네트워크, 이것이 중요한 생애 설계의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88세의 와상 상태가 됐다면 12년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그래서 이제는 100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 100세, 건강 나이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런 것을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전직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인생이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취업, 창업, 창직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 이막 디자인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삶의 비전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좋은 목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은 어떤 상태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생애 설계는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작가 가토 히토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 더 뜨겁게 살아라.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은퇴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약 8만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60세까지 근무했을 때 근로시간과
거의 같은 비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날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공부하고 일했던 그 시간만큼 앞으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게 옳을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애 설계 가운데에서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의 장수 마을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요. 소소한 일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 앞에 작은 텃밭이 있고 거기에 텃밭을 일구고 풋고추나 호박을 따오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이건 충분히 알 것 같죠? 세 번째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설계는 내가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 건강이 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그러나 정말 하고 싶었던 나만의 생애 설계를 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앞전에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강의의 특징은 코칭 스킬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코칭은 교수학습센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광운대학교는 교수학습센터에서 많은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를 교육하는 곳이죠. 왜 무엇을 교육할까요? 4차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경험과 경력과 융합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교수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줍니다. 첫 해 신임 교수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습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삶이 되고 강의가 삶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2011년에 코치형 교수 양성을 위한 코칭 클리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에 코칭 역량 강화를 위한 코칭 클리닉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끄집어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그 중요한 요소는 저는 코칭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코칭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코칭 포럼 같은 것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코치 인증 과정을 정식으로 공부하고 코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코칭은 무엇일까요? 동기를 부여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장 에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칭에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당신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 세 번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 파트너가 코치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 자격을 취득했고요. 코치협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페스티벌을 합니다. 2021년 코칭 페스티벌에 저는 제작국장으로 참여해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코칭이 확산하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내면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 2막이 열리는 순간을 정년퇴임 인사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교수 회의에서 정년퇴임 인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선배 교수님들은 대과 없이 잘 끝났다는 표정과 인사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인사말 대신에 저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수의 정년퇴임은 잘 살았다는 것이고 자랑스럽게 교수를 졸업하는 것이며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후반전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학습을 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새로운 학문들 그리고 4차 산업을 견인하는 많은 것들이 나오면서 저는 계속 공부하고 싶었고 제가 공부하고 함께 융합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을 해주는데요. 환경서비스 분야의 직훈교사, 환경보건, 평생교육의 직훈교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이라든가 창직교육협회의 교육을 받고 창직 컨설턴트 1급 자격을 받고 창직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인생설계 전문가 과정, 가족 코칭 지도사 과정, 그리고 생애설계 코칭 전문가 과정, 공공기관 전문 면접관 교육, 직무 면접관 1급, 여기에 다 수록하지 못할 만큼 저는 새로운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새로운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교육이 시작되었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공부하는 만큼 계속 컨텐츠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애설계 코칭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습관 길들이기, 라돈이나 미세먼지 같은 발암물질과 건강 문제, 성공하는 창직가의 장점 찾기, 이런 다양한 사회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 성공하는 창직가의 기억자 정신은 종로구에서도 우리 동네에서 일을 찾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했었고요. 결국 이렇게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컨텐츠를 확장했는지를 잠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강점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라든가 SSST, 강점 유형 및 인재 유형 분석, 다양한 곳으로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다는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면서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 제시된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선별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다가오는 가치일까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칭으로 이것을 3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보여주는 진실, 진보, 공동체, 소통, 자유 이런 것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는 연필과 노트가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관심 없는 것 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쭉 적는 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 중에서 딱 3개만 선택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는 많지만 내가 우선순위 해야 될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3개를 정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내가 인생 2막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밸류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동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내가 선택한 것은 타인에게도 같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가치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런 것을 뽑았습니다. 진실, 재미, 자유, 다양성, 전문성, 평생학습, 그리고 열정, 건강, 평화 이런 것들을 이만큼 모았어요. 이게 카드로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 카드로 진행될 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모으는 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중에 세 개만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자유와 평생학습,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가치 선택 단계에서 저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내가 보는 나는 도전과 평생학습, 평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봤는데요. 카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타인들은 나에게 어떤 카드를 많이 몰아주었는가 하면 열정, 순수함, 전문성을 몰아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자신이 보는 나는 나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보는 나는 강점입니다. 타인이 보는 것들은 내가 어떤 인생 이막을 할 때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설계 환골 탈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독수리과에 속하는 설계죠. 강인한 날개, 그리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설계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특별한 것은 강한 눈빛과 날카로운 부리, 그리고 사나운 발톱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설계가 40년쯤 되면 부리도 구부러지고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발톱도 구부러져서 거의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설계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이대로 늙어 죽는 방법, 또 하나는 환골 탈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높은 바위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부리를 자기가 바위에 찧어서 부스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부리가 난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그러면 그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다 뽑아버린답니다. 그리고 발톱을 뽑아낸 곳에 발톱이 새로 나면 그것을 하나하나 자신의 깃털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무겁고 처진 그런 것들을 뽑아내면서 새로운 깃털이 나게 되면 그때로부터 30년을 더 산다고 하는 오화가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디지털을 배우면서 혹시 제가 저런 환골 탈퇴 기간을 가졌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을 아시나요? 첫 번째 단계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입니다. 요새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기들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모빌입니다. 모빌을 보고 어머니를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아빠와 가족들을 알게 되면서 이 아기는 자라게 되죠. 시선은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점점 자라서 또래 친구들이 생기게 되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에 가게 되고 점차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의 시선은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지금 인생 2막을 새로 맞으려고 하는, 설계하려고 하는 우리는 이제 자신을 들여다 볼 겁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은 무엇인지. 그 단계에서 좋은 스킬이 생애설계 8대 영역입니다. 이것은 한국생애설계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기개발이 있어요. 이 자기개발 플러스 디지털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주거, 재무, 사회참여, 여가와 취미. 여가와 취미는 얼만큼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는가에 많이 관계가 되죠. 관계는 친구와 친지,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 분야이고요. 경력과 건강까지 8개 영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에게 알게 하는 과정으로 갈 것인가? 정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건강이 90점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저는 72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18점이라고 하는 갭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될까요? 그 선택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코칭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 부분도 볼까요? 저는 관계가 90점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함께 일하는 분들과도 개인적인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70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0점의 갭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8개 영역을 하나하나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생로병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애 설계를 하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성공적인 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건강하게 늙기, 에이징 웰, 긍정적인 노화, 포지티브 에이징, 활력 넘치는 노화, 바이탈 에이징. 저도 이런 자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희망을 갖게 됐고요. 우리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를 만나는 사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말도 참 예쁘게 하고 무용도 너무 잘하시고 피아노도 그땐 풍금이었죠. 풍금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는 것이었어요. 와, 선생님 멋있다.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정말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교직 이수를 하게 되고 교생 실습을 다녀와서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은퇴가 됐을 때 저는 인생 이막을 생각하지 않았었다니까요. 우리 선배 교수님들처럼 되게 미국 같은 데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가서 몇 년씩 있다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럽에 가서 오랫동안 지내다 오시기도 했어요. 저는 스위스 중턱에 있는 아주 오두막집에서 잠을 자본 일이 있는데 그때 추억 때문에 저는 정년 퇴임하면 스위스의 그 작은 마을에 가봐야지 하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수로 있을 때보다 지금 더 바빠졌거든요.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겁니다. 언제요? 인생 이막을 성공한 후에요. 자, 그래서 저는 공조로 나온 책 한 꼭지는 이런 겁니다. 교수의 은퇴 이후 할 일은 더 많다. 왜요? 어떻게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직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직업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시나요? 지금부터 공부하면요. 새로운 직업에서 정말 보람, 자신의 성취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디지털 분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력 플러스 디지털을 플러스 알파 한다면 융합이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당신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를 만났으니 미래를 만나볼까요? 전반전보다 더 성공적인 후반전.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튜브 소비자이지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유튜브 생산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책 공저죠. 여기서 이제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일거리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고요. 사라지는 직업보다 더 많은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몇 개의 일을 하는 미래, 이미 선도적으로 하는 선진국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잠깐 소개해 볼까요? 자, 유튜브.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다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이죠. 그래서 1인 유튜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커지면 MCN도 될 수가 있겠지만요. 1인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는 트리 구조로 제가 만들었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컨텐츠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면 되는데요. 영상은 유익하고 재미있고 공감이 가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유익한 것인데 공감도 가는데 재미 부분이 부족해요. 이건 제가 점점 더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콘텐츠와 영상과 편집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지금 편집 앱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쉽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음악과 사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직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들을 보여드리겠지만 1인 유튜버도 굉장히 유망한 직업입니다. 관심 가져보시죠. 그래서 컨텐츠 찾기에서는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음악, 그림, 여행 많은 것들이 컨텐츠가 될 수 있고요. 무엇을 잘하시나요?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요리에 관한 컨텐츠를 만드시면 됩니다. 요리라고 할 것도 없죠. 우리 가족들이 3, 40년, 50년 먹던 요리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뭘 잘하시나요? 김치 하나는 정말 잘해요. 그러면 김치 가지고 백김치, 파김치, 여러 가지 부추김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유튜브 가능하십니다. 저는 정리를 잘해요. 오케이, 그것도 가능하십니다. 저는 재미있게 수다 떠는 걸 너무 잘해요. 스트레스도 풀려요. 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나요?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는 거죠. 자, 춤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 작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코칭에서 아주 쉽게 다루지는 않지만 매직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기적질문 코칭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을 멈추고 이런 생각 해볼까요?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떨까? 어떨까요? 생로병사의 사이클로 본다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인생 디자인을 새로 할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 내가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10년이 너무 길죠? 그러면 5년 후를 상상해 보셔도 됩니다. 저는 3년 후를 상상해 볼까요? 제가 원하는 3년 후의 어느 날, 저는 이번에는 단독 저서를 냈고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받겠다고 저기까지 줄 서 있는 게 보이네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인생 2막 생의 설계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고 구체화시켜 놓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제 디지털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도 하게 됐고요. 블로그, 인스타, 페이북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여기서 보여지는 8대 영역은 아까와는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거의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좀 쉽게 다가오시죠? 건강 영역 디자인에서는 100점에서 나는 90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점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75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점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 영역, 일과 자기개발, 심리, 정서 영역, 재무 영역, 사회공헌, 여가 영역, 사회적 관계 하면
이것을 거미줄처럼 이으면 무엇이 될까요? 내가 원하는 영역과 현재의 나의 영역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갭이 가장 큰 것을 먼저 설계하시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과 자기 개발 관심 있으시죠? 저는 희망사항을 85점으로 뒀고 현재는 75점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그 갭을 어떻게 채워 나가실 건가요?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작업입니다. 제가 보건학이다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를 좀 많이 올리는 편인데요. 그 중에 6개는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루 10분 명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10분 동안 명상을 하는 겁니다. 생각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오늘 할 일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의 시선은 밖으로 향해 있었다. 그것이 이제 나를 들여다보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멍 때리기와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판단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빨리 걷기, 그리고 보폭을 넓게 해서 걷기.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걸으세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신체 나이가 아니라 건강 나이가 늘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 제대로 마시기입니다. 물 마시기는 누구나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제대로 마시는 겁니다. 식사할 때 물 마시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소화 효소가 묽어져서 소화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고요. 8잔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식간에 천천히 음미하듯이 씹듯이 마시는 것이 피부 건조를 막는 데도 좋고 장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3가지 더인데요. 네 번째는 마음껏 웃어라입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큰 소리로 웃으면 혼났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웃음은 건강에 좋습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마음껏 웃으세요. 울음도 좋습니다. 슬플 때 참지 마시고 엉엉 울어도 됩니다. 울음도 건강한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째는 햇살 받기입니다. 비타민 D가 면역력에 좋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코비드-19 이후에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는데요. 비타민 D는 햇살을 받기만 해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은요. 비타민 D의 필요량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기도 하고 비타민 D 영양제를 먹기도 하는데요. 가능하면 햇살 받기로 채우시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인데 왜 이게 들어왔을까요? 6번째는 디지털 배우기입니다. 저는 아날로그 세대이니까 디지털을 꼭 배워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했던 10년 후의 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저는 디지털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저는 아날로그 세대이지만 디지털을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진 않지만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여기서 신직업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2의 인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취업, 창업, 창직 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재취업은 하더라도 2년이면 다시 퇴직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롱런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창업 부분이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흥하는 사람보다 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 너무나 알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창업은 온라인 창업입니다.
세 번째가 창직이죠. 자, 그래서 창직은 무엇을 할 것인데 그 창직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하려고 하는데 창직의 목적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창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창직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창직은 직업, 직무를 만든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가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 변화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와 적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되 미래 변화를 알아내면서 시장이 선호하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트렌드를 읽는 것이죠. 그러면 여태까지의 직업과 창직은 뭐가 다를까요? 지금까지의 직업은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창직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참신성, 새로워야 합니다. 용이성, 쉬워야 합니다. 현실성, 현실적인,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들어와야 합니다. 고용 창출이 돼야 창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갭이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성장 기간 기획자라고 하는데요. 학업이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새로운 미래 설계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1960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해외 봉사나 인턴이나 여행, 워킹 홀리데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겁니다. 여가 컨설턴트나 커리어 코치 이런 분들이 이 영역에 속하겠죠. 이제 새롭게 뜨는 직업 중에 시니어 전화 안부 상담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도 800만 명이 넘는 시니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몇 년 후에는 1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노인 생활을 점검해주는 시니어 전화 상담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정보통신 기술로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서비스이고요. 텔레케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 서비스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 식단 플래너. 이게 뭔지 오시나요? 농산물의 목록을 정하고 조리 방법을 알려주고 식단표를 제공하는 거예요. 밀키트, 키즈 꾸러미 이런 건데요. 요새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렇게 꾸러미를 보내줍니다. 도시락을, 점심을 제공해주는 대신 집으로 이 키즈 꾸러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음식의 경로, 풀어 키우는 닭 이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하게 되는 직업, 새로운 직업인데요. 영양사나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와 같은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캠프 컨설턴트도 새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벌써 2015년에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라고 하는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음악적인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하고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지금까지의 나와는 다른 활발하고 액티브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컨설턴트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력이라든가 창의력, 소통 능력이 있으면 이거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시지 필름 제작자인데요. 메시지 필름 뭘까요? 돌아가신 고인이 유족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축적해서 메시지 필름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일 때 찍었던 사진들과 많은 예쁜 그런 추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영상으로. 우리는 지금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전혀 다른 분위기죠. 그래서 메시지 필름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시도해봤더니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웰다잉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재산 분배에 대한 의사를 고인이 분명히 남기면서 법적 효력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철령할 수 있으신가요? 어르신과 소통이 가능하신가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라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행 기획자는 많이 있었지만 요새는 건축 여행 기획자가 나옵니다. 건축 여행을 기획하고 상담하고 조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서도 건축공학과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은 건축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때 이런 건축 여행 기획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사전에 대학원생님이나 교수들이 원하는 루트로 여행 루트를 짜기도 하고요. 역사나 문화유산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관광 안내원이나 건축가와의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의 직업이고 문화관광 해설사와도 오버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직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새 환경, 기후 변화 난리죠. 저도 환경 전문가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했지만 제가 2009년에 책을 낼 때만 해도요. 이거 문제가 있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상 기후 이런 것들에 얘기했지만 논문으로 쓰고 칼럼으로 써도 거의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 2021년쯤 되면서 체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직업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고요. 의료, 보건, 시니어 분야, 신교육 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것들이죠. ICT라든가 환경, 문화 콘텐츠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드론,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신직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100세까지 산다면서요. 나에게 몇십 년이 아직 남아있다면서요. 그러면 새롭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해야 되는 공부도 있지만 신직업 쪽에는 집중적으로 6개월, 1년 공부하면 새로운 일을 가질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직이 나오는 거야? 원리가 있는 거야? Yes,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견입니다. 숨겨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을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상황이나 물건, 기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많은 결과물로 쪼개는 거죠. 세분화시키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과 학문, 학문과 기술, 기술과 기술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직의 원리를 요리사에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일식은 어떻고, 이태리식은 어떻고, 그리고 양식은 어떨까? 이런 호기심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진화하면서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생겨나는 겁니다. 맛있는 것뿐이 아니라 눈과 향 이런 것들을 모두 원하게 되는 세상으로 갈 때 여기에서 틈새에서 창직이 나온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건축가의 부분에서 본다면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분화하면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밖에 디자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 3D 프린팅 건축가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론 택배 조종사, 정비사, 드론 디자이너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것인데요. 이미 너무 많이 확산됐죠. 샌드위치를 드론으로 배달하는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학자, 그러면 어떤 과학자가 있는 거야? 아, 화학자도 있고 우주심리학자, 관측 전문학자, 과학 선생님도 있겠네. 그리고 기계공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발명가 이렇게 세분화시키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상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과 직업이 융합하고 직업과 학문이 융합하고 학문과 학문이 융합하면서 새롭게 직업이 생기는데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미래를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코칭으로 뽑아내고 나를 이해한 후에는 미래를 보고 이제 내가 새로운 나로 탄생할 수 있다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화 전략 사례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푸드 시장 그러면 3인용, 4인용이 기본이었는데 요새 싱글푸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죽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요새 모닝죽은 이동하면서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식상한 싱글푸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식, 음료, 다이어트 식품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차별화를 트렌드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저와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집을 구하거나 집을 지을 때는 고객이나 인테리어, 가구 업체 별로 다녔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인테리어 정보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업체와 전문가까지 연결해주고요. 또 인테리어 전문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SNS 계정으로 사진 올리고 제품을 태그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가족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엔 오프라인으로 가야지 견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온라인으로 바로 딱딱딱 원하는 거 주문하면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된 거죠.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저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참 복이 많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 모두가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가난도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성장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겪었어요. 그리고 어머나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와야 될 이 시점에 아직도 나에게 몇십 년의 세월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까 7개 토픽으로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새롭게 강의를 열 때마다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